때 리딩 파워 14강 2에서 4까지 3개 지문 나갈 거고요. 처음부터 보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면은 보이겠네요. 몇 대 되죠? 네. 저거는 뭐 하고 있죠? 책을 왜 아직도 안 핀 거죠? 난 녹화를 시작했는데 왜 책을 아직도 안 핀 거지? 오비디언스가 복종이니까 복종 훈련에는 인볼브 무엇을 포함하냐면은 이제 가르치는 게 포함하거든요. 도그한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거냐면은 to perform 수행하도록 특정 행동을 at 무엇에 주어진 시그널에 from 누구의 시그널이냐면 핸들러에 핸들러가 트레이너라고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 조련사겠죠? 조련사가 어떤 특정 시그널을 줬을 때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아지한테 가르치는 거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게 바로 복종훈련이라는 거예요. 앉아, 누워, 기다려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복종훈련일 거야. 이 행동 같은 경우는 아마도 되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인 옆에 시팅 앉는 거라던가 or 아니면은 또는 되게 복잡할 수도 있대요. 뭐 어떤 것처럼 복잡할 수 있냐면은 뭐 선택된 물건 같은 것들을 리트라이빙 이게 회수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애프터 뭐 하고 나서 어떤 그 장애물이나 뭐 중간중간에 일련의 무슨 방해물 같은 것들을 딜비드 다루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넘어서 가지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것도 있고 아니면 앉아라고 뭐 이제 단순한 것들도 아마 이런 행동들에는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이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신호가 버벌일 수도 있고 non-버벌일 수도 있어요. or 아니면은 또 컨비네이션일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언어든 비언어든 그 두 개를 합한 거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노바이스가 초보자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초보적인 복종 지식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이제 수반이 되어져 있냐면은 이 강아지한테 to respond 반응을 하게 하는 거야. 특정 어떤 것에 언어에 커맨드가 명령이잖아요. 언어적 명령에 반응을 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초보적인 복종 지시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리고 함께 이제 동반하는 핸드 시그널 앉아라는 식으로 이제 할 때 손으로 하는 그런 핸드 시그널과 함께 수신호와 함께 이 언어적인 시그널과 함께 반응을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게 초보적인 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게 순서가 왜 4번 다음에 5번이냐면 초보자는 말로 이렇게 앉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후에는 강아지가 좀 더 많이 배우면서 스포큰 월드 같은 경우에는 엘리미네이트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즉 말은 없애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수신호에 따라 가지고 얘가 하기도 하겠죠. 뭐 똑똑하면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거야. 음성 언어는 제거가 가능하다. 음성 언어를 verbal instruction이 제거가 가능하기도 하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근데 강아지 훈련시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 않아? 저도 강아지를 어렸을 때는 한번 키워봤는데요. 앉아도 못했는데? 그냥 꼬리 흔들 줄만 알지 앉아도 못하더라고. 니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 중 혹시 사람 하냐? 앉아 해? 훈련을 한 거지. 훈련시킨 거야 어렸을 때부터. 니네도 해? 저는 안 시켰나 봐요. 먹을 것만 잘 챙겨줘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안 하는 것도 말을 그냥 제거해도 좀 가능하대요. 또 이제 몇몇 이런 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have 뭘 했냐면은 굉장히 expertly하게 트레인을 한 거야. 본인들의 아이 그 애기 그 동물들을요. professionally하게 전문적으로 한 거지. 그래서 그 강아지는 반응까지 한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약간의 non-verbal 시그널에도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이제 그 비언어 신호인데 진짜 약간의 비언어 신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손가락을 정말 약간 구부리거나 아니면 눈알을 굴리는 거. 눈동자 굴림이나 아니면은 약간 손가락을 살짝 구부렸다는 거 그런 거에서도 반응을 하기도 한대요. 어떤 핸들러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리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똑똑한 건 보더콜리가 되게 똑똑한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강아지 종류가 사모예드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워낙 모카밀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모예드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말티즈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추 생긴 게 너무 그냥 억울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시추 키울 수 있죠? 시추 키워? 뭐 키워? 시고르 잡종 귀엽겠네. 너는? 뭐야? 허리가 겁나 길겠네. 뭐 어쨌든 간에 닥스훈트 성깔 있을 텐데. 얘 되게 착해. 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없어? 나 정말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어. 못 키워서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막 눈알만 움직여도 잘 훈련된 애들은 다 한대요. 근데 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의 이거잖아요. 정말 약간의 그런 신호기 때문에 요 신호 같은 게 거의 imperceptible, 즉 인지가 제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insensible 또는 indiscernible. 이게 discern이 감지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감지하기 힘든 또는 이제 뭐 인지하기가 힘든 인간 청중들한테는 이게 인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쉽게 픽업은 하죠. 이 신호가 얘네들한테는 이 도그들의 풀 어텐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주인한테 완전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완전 초집중력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쉽게 파악을 하는데 인간 청중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복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이 복종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훈련을 잘 받았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은 하다라는 걸로 내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제가 뭘까요? 뭐 주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강아지들이 훈련을 받으면은 언어가 없어도 약간의 그 눈돌림이나 약간의 구부림 같은 거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훈련을 복종을 한다. 요 정도? 요 정도가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뭐. 다음 거 14-3번이요. 14-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팀 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팀 과제에 가장 주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지 뭐냐면 그룹 워크의 가장 자주 빈번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지 뭐냐면 that 모든 사람들이 put the same amount of effort 똑같은 양의 노력을 into the task 그 과제에다가 넣는다. 그러니까 노력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팀워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팀 과제 하면 하는 애만 하고 띵까띵까 노는 애는 놀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빈칸 변형이었으니까 해석을 하고 가죠. 연희가 해. 노력의 정도는 어디에 됐네? PP. 너 안 보이는 거 알지? 빨리 해봐. 해석해. 일의 행해지는 노력의 정도가 누구마다 팀 안에 있는 멤버마다 되게 다양하다. 연이 하나 더 해. exertion 뜻 모르냐? 혹시? exertion이 노력, effort도 같은 뜻. 노력의 양이야. 어떤 노력의 양? 몇몇 사람들한테서 보여지는 노력의 양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크더라. 하는 애보다 안 하는 애들 몇 명이 있는데 하는 몇 명 애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 그룹 과제라는 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칸 변형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 말이 하는 건 뭐임?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제에 똑같은 양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즉 이 말이 다시 의미하는 건 각자의 노력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상이함. 누구는 되게 노력하고 누구는 노력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노력의 양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 각자의 노력 정도가 상이하다라는 건데 이 그룹의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를 할 수도 있을 거냐면 다른 일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그런 이제 워크 에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워크 스탠다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에틱은 이제 업무 윤리라던가 본인들이 기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for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은 본인의 일에 대한 퀄리티, 이 질에 대한 본인의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냐면은 다른 정도의 수준의 헌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to the group work에. 그러니까 각자마다 나랑 여기서 한 5명이서 나랑 같은 팀이야. 근데 그 5명 중에서 한 명은 이 업무에 진짜 거의 목숨을 걸었고 한 명은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싶고 또 한 명은 그냥 튀고만 싶어. 한 명은 그냥 농땡이 피고 싶어. 이렇게 사람 각자마다 뭐가 다를 수도 있어. 직업적인 이런 윤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 얘는 야 이거는 개쓰레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도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기준이라는 게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업무에 대한 헌신이 다른 수준의 헌신이죠. 누구는 조금, 누구는 되게 많이. 헌신의 정도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요 일에 대한 헌신의 다 이런 각각 다른 수준이죠. 각각 다른 수준 같은 건 아마 영향을 받을 건데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거냐면은 개개인의 업무량. 개개인의 업무량에 영향을 많이 이제 받는데 근데 그런 반면에 또한 되게 넓은 요소 같은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적 태도죠. 연구를 해야 하는 개인적인 태도와 같은 그런 광범위한 요소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업무량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게 부분적인 건 그렇고요. 전반적인 되게 큰 요소로는 개인적 태도 같은 것들도 이제 이미 있기는 하대요. 그러나 이 똑같은 문제에서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때 이거는 뭐냐면은 아마 이제 하나의 멤버가 추주 선택한 거야. 투두 뭘 하겠다고 더 일을 많이 하겠다. than the others 다른 애들보다 다른 그룹 멤버들보다 한 멤버가 난 더 일을 더 많이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똑같은 프로블럼에서는 이제 그 프로블럼이 또 다른 측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뭘 하는 애들이 over eager요. over eager 열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over eager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 너무 과다한 애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 열정적인 over eager한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irritating 할 수도 있거든요. irritating은 짜증을 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멤버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멤버들은 뭘 할 거냐면 본인의 리듀스, 본인의 커밋먼트를 그냥 줄여버려요.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뭘 하면서 이 열정 과다맨이죠. 열정맨이라고 해볼게요. 이 열정맨을 뭘 하게 냅두는 거야. 그냥 get on은 take on 떠맡다로 해석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일을요. 즉 열정맨이 본인의 그냥 그 더 추가적인 업무 같은 대부분의 일을 떠맡게 그냥 냅두는 거야. 립이 냅두고 그냥 본인은 오히려 그냥 안 하는 거죠. 본인의 일을 안 하는 거. 왜냐? 짜증나니까. 제가 너무 나서는 거야. 5명이서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아니 대충 과제 넘기면 되는지 저 열정맨이 왜 저러지? 그래 니 해. 하고 그냥 안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짜증이 나기도 하니까 그냥 걔가 대부분의 업무 같은 걸 그냥 하게 냅둬버리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물론 뭘 하기는 했지만은 이 이제 테이킹 떠맡으면서 더 많은 걸 than 그녀의 이제 원래 공평한 목이죠. 공평한 목보다도 더 많이 떠맡으면서 그 열정맨은 아마도 뭐 할 거냐면 come to feel 느끼기 시작할 거야. resentful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with 무엇에? 그 늘어난 워크로드에 일 양이에요. 일의 양에 아마 resentful함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infuriated라고 나왔는데 즉 화가 난다 이거예요. 아마 화를 많이 느낄 거고 뭐 하더라도 이거 하긴 했지만 even if는 비록 뭐이지만 she volunteer 물론 그녀는 자원하긴 했지만 추가 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과제를 하자라고 본인이 이렇게 약간 자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맨 같은 경우에는 짜증은 나겠죠. 이거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를 바뀔 수도 있냐면은 아마 이 그룹의 전반적인 운동성을 전반적 방향성을 아마 바꿀 거고 또 뭐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냐면 그룹 안에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죠. 이 모든 일이 생겨나다 보면은 이제 싸우죠. 싸우기 시작해. 야, 이거 좀 같이 해주면 안 돼? 나만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야, 이거 한다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여기 또 난 언더테이킹다. 네, 언더테이킹도 떠맡다는 뜻이야. 같은 뜻이야. 테이크 온이랑. 더 많은 걸 떠맡으면서. 물론 본인이 볼런티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feel resentful. 굉장히 화가 나는 걸 느끼겠죠. 언더테이킹. 이 글의 제목은 그룹 워크의 문제예요. 프로블럼. 그룹 워크의 프로블럼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뭔지 알아? 이거 승민이가 해요. 한 문장으로 그룹 워크의 문제는 뭐야? 한 문장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이래 뭐? 뭐 맞아. 자신 있게 해봐. 그게 그거야. 준영, 아니 네가 맞는데 자신이 없어서 준영이 해 그러면. 문제가 뭐야? 그룹 워크의 프로블럼이 뭐야? 일을 하는 게 누가 말을 못하네. 한글이라고 아니 끝까지 말을 만들어야지. 그룹 일을 함에 있어서 팀 과제를 함에 있어서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다. 일을 떠맡기 때문에 아니야. 느낌이 달라. 승희. 그룹 과제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사람들마다 관심도가 달라서 하고자 하는 헌신의 정도가 달라서 노력의 정도가 달라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 즉 각자의 노력 정도가 상이하다는 점. 이게 그냥 다예요. 그러면 해석을 우영이가 해 이거. 문제점 점점은 헌신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 요약 승민이가 한 번 더 해. 그룹 과제의 문제점은 모든 멤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 과제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의 다른 성격이든 태도는 기질이죠. 디스포지션. 기질이죠. 기질이든 성격이든 태도든 각자 다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이 다 동등하게 공평하게 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이 문제점이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다음 거 이거 재현이가 해. 쉬운데 이거는. 이게 뭐야 재현아 씨. 저걸 또 듣고 있냐?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를 듣고 있어. 하람이 해 하람이. 저 짜증난다. 열정적인 멤버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거 마지막 거 갑니다. 마지막 내용은 그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오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할 때마다 사업이 want to grow 자라나고 싶을 때마다 it has to find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투자자를 찾아야 돼. Who are 어떤 애들이냐면 어떤 people이냐면 이 people들이야. 이 people들은 that are
willing to 기꺼이 give 이 사업체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이 투자자를 찾아야 돼요. 이 돈은 뭐니까?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우선은 좀 더 크고 싶으면 투자를 받아서 더 사업을 크게 해야지 뭔가 회사가 커지니까 투자자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 점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in return 대가로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get a part of business profit 바로 이 사업적인 이득의 일부분 같은 것들을 받게 될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프로핏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프로핏이 있으면은 그 사업의 이익을 받는다. 그게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somewhere 이런 도중에 누군가가 갖다 브라이트 아이디어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멋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거는 디바이드 업 나누는 거야. 컴퍼니를 인투 뭐로 나누는 거냐면은 목, 배당, 주식 으로 나누자 라는 그런 뭔가 이제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누가 생각을 한 거야. 그 와중에 이 각각의 목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젠트 무엇을 대표하냐면은 이 이득의 퍼센테이지 특정 퍼센테이지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브로커 중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은 아마도 이제 뭘 하게 된 거냐면 이 중개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거야. 이 뉴욕 시티의 다운타운 시내에 모여가지고 앤들 그리고 팔아요. 셀 디즈 이 목을 팔아요. 투 누구한테? 이거에게 관심이 있는 인베스터들한테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사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컴퍼니가 did well 이 회사가 이게 잘 만약에 하면 아마 made a lot of profit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좀 이득을 많이 얻어내겠죠. 이거는 돈이 많아질 거라는 거는 fortunate도 써요. 또는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걸 fortunate로 쓰거든요. 돈을 아마 이렇게 많이 잘 해가지고 돈을 지금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그 목 같은 경우도 아마도 become worth 가치가 있을 거예요. 라츠 오브 머니요. 더 굉장히 많은 돈의 가치가 이제 있게 될 거야 그 목이. because 왜냐면 they would pay 그 인베스터 얘네들한테 매 연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의 그 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었던 돈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삼성은 배당금이랑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마 아버지들이 삼성에 다니실 수도 있는데 그 막판에 그 뭐라 그러지? 그 돈이 나와. 상여금 같은 게 나와. 근데 그 보너스가 어떤 거냐면 그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잘 됐는지 회사가 그거에 따라서 매 연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그 연도에 되게 잘 됐다. 그러면 돈이 좀 더 나와. 근데 그 돈이 내가 알기로는 쌤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막판에 나오는 게 거의 1,000만 원대라고 들었는데 그 보너스가 한 3개월 정도의 3-4개월 정도의 월급을 합친 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뭐 아십니까 혹시? 아빠가 삼성 다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매 연마다예요. 매 연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이 투자자들한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더 많은 돈의 가치를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주식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eventually 마침내 이 브로커들 이러한 큰 컴퍼니의 브로커들이 move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그들의 사업체를 into 빌딩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뉴욕의 증권 거래소가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가 워즈본 태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나눠가지고 주식으로 파는 게 어때? 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 시작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어떤 빌딩 안으로 뉴욕 월가 스트리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월가가 만들어지게 된 오리진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누군가가 처음에 신박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지. 요때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다 뭐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제목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뉴욕의 증권거래소의 오리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에 초기 증권거래소의 어드벤트가 뭐냐? 출현. 나타났다 이거지. 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어피어런스 2로 이 어피어런스도 괜찮아. 또 2로 시작하는 거 물어보고 싶어 너네. 이멀전스가 출현했다는 거고, 이멀전시는 긴급 상황. 일대 이멀전시라고 해요. 이건 아니고, 이멀전스는 나타났다.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이 삼성 주식 갖고 있을걸? 저도 살까 말까 하다가 아직 안 샀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진짜 하다못해 10개, 5개는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삼성 주식을. 주식이 답인가? 주식이 답인가? 잘 모르겠어. 여기 뒤에 원문 추가로 해가지고 나온 것도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원문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원문 추가 같은 경우, 서천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경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있잖아. 주식은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거냐? 야, 생각해.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 주식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 가격이 쌀 때 사는 거고, 좀 올라가면 파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이 뒤에가 이렇게 나오는데, 더 많은 이 투자자들이 빅앤투 뭐 하기 시작했냐면, 더 많은 목의 돈을 인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이 넣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뭘 하곤 했냐면 사곤 했어요. 언제 샀대? 주식의 가격이 was low, 낮을 때 사겠죠. 그리고 let it 둬요. 어떻게 하게 돈대? get higher요. 높아질 때까지 둬야죠. 우선은 냅둬야죠. and then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해요. 거래를 하는 거죠. 이 목을 under 뭐 할 때? 라이즈 할 때. 그 프로핏이 이제 이득이 조금 올라갈 것만 같을 때 그때 파는 거죠. 저 그래도 저 SK 하이닉스 한번 사가지고 한 10만 원 벌었는데, 솔직히 10만 원 버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그런 거를 야금 먹는 거야. 1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4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벌었는데, 뭐 어디서 누가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 하면은 좋죠. 그래서 결국에 답은 뭐다? 주식이 답이다. 어쨌든 간에요. 이 글의 내용은 이제 주식거래소, 금융거래소의 시작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느냐에 대한 거였고요. 더 이 그룹의 사이즈나 사업체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 투자자가 필요했고, 투자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신박하게, 그러면 이거를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니네들이 이 목을 사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생각이 났고, 그거를 막 이제 다 같이 서로 한가운데 뉴욕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중심가에 모여가지고 막 이 목을 서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투자자들한테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뭐 처음에는 그냥 카페 가가지고 뭐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뭐 그런 장소가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해가지고 그 기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